여러분, 오늘 하루 나를 위해 뭘 하고 노셨습니까? 바로 대답하기 힘드시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요. 60년, 70년을 남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누군가를 챙겨야 했고, 밥 먹을 때도 내 입맛보단 남의 입맛, 돈 벌 때도 내가 쓸 생각은 없었습니다. 지금 통장 잔고 보세요. 그거 다 누구 돈입니까? 자식 결혼자금? 손주 교육비? 아직도 나를 위해 쓰는 돈은 없으신가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7명은 나를 위한 여가 시간이 거의 없답니다. 더 놀라운 건 이유입니다.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게 답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박혀 있습니다. 놀면 죄다. 나이 먹고 노는 건 창피하다. 자식들이 뭐라 할까 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완전히 틀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70 넘어서 나를 위해 무언가를 처음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정말 그렇게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도 오늘부터 달라지실 겁니다. 60 넘으면 이제 더 이상 남 위해 살지 않아도 됩니다. 자식 위해 살지 않아도 됩니다. 배우자 위해 살지 않아도 됩니다. 노후 불안, 건강 염려, 체면 다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매일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오늘 그분들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듣고 나면 당신도 내일부터 놀고 싶어질 겁니다. 아니, 놀아야 한다고 확신할 겁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노후에는 놀아야 삽니다. 진짜입니다. 오늘 주제가 궁금하고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노후 산책에 좋은 콘텐츠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늙으면 그냥 노는 게 제일 좋은 이유. 첫 번째, 늦게라도 찾은 자유는 더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이런 뉴스가 났습니다. 은퇴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평생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1위가 뭘까요? 돈을 더 못 번 것? 아닙니다. 건강 관리 안 한 것? 그것도 아닙니다. 정답은 이겁니다. 하고 싶은 거 다 참고 산 것. 자유롭게 살지 못한 것. 평생 의무와 책임으로만 산 것. 가슴이 뜨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셨잖아요. 20대엔 부모 눈치, 30대엔 직장 상사 눈치, 40대엔 자식 뒷바라지, 50대엔 노후 준비, 60대 넘어서도 여전히 눈치입니다. 자식들 집 장만 도와줘야 하니까, 손주 봐줘야 하니까, 나이 들어 놀면 뭐라 할까봐. 대체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80 되어서? 90 되어서? 그땐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자유라는 단어. 한번 크게 외쳐보세요. 자유. 나는 자유다. 어떠신가요? 이상하게 낯설죠? 평생 한 번도 제대로 느껴본 적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젊을 땐 자유가 있어도 책임이 따랐습니다. 애 봐야 하고, 돈 벌어야 하고, 부모 모셔야 하고. 하지만 지금은 진짜 다릅니다. 온전히 내 것인 시간입니다. 출근 안 해도 됩니다. 상사 눈치 안 봐도 됩니다. 자식이 뭐라 해도 내 인생입니다. 죄책감 없는 자유. 이게 얼마나 달콤한지. 늦게 알수록 더 달콤합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크루즈 여행? 그런 거 아닙니다. 혼자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도서관에서 책 한 권. 아무 약속 없이 낮잠. 이런 작은 것들이 진짜 자유입니다. 68세 김순자 씨 이야기입니다. 순자 씨는 평생 식당을 했습니다. 새벽 5시 일어나 장 보고, 밤 11시 문 닫고, 쉬는 날 없이 40년.
그렇게 자식 셋을 다 대학 보냈습니다. 근데 김순자 씨는 60이 다 되어서도 여권이 없습니다. 환갑까지 비행기 한 번 못 타봤습니다. 65세 되던 해 드디어 막내를 결혼시켰습니다. 식당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정리하던 날 순자 씨는 구청에 갔습니다. 여권을 만들러요. 큰아들이 말렸습니다. 엄마 나이에 혼자 무슨 여행이에요? 위험해서 안 돼요. 그냥 집에서 쉬세요. 김순자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안 가면 언제 가겠니? 아들이 당황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 처음 봤어요. 김순자 씨는 그 길로 배낭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저가 항공권을 검색했습니다. 그렇게 손주한테 물어가며 예약을 했는데요. 태국행 편도 돌아오는 표는 안 끊었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요. 순자 씨는 공항에 혼자 갔습니다. 가족들 다 말렸지만 순자 씨의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비행기 타는 것도 처음, 입국 심사도 처음, 영어 한마디 못합니다. 근데 신기했습니다.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짜릿했습니다. 방콕 게스트하우스. 30대 청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다들 걱정투성이었습니다. 직장은 어쩌지? 결혼은 언제 하지? 집은 언제 사지? 김순자 씨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다 끝났으니까. 김순자 씨가 제일 자유로웠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돌아다녔습니다.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돈 없으면 게스트하우스. 돈 아끼려고 길거리 음식. 근데 이게 제일 재밌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좀 쉬시죠? 김순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순자 씨는 이제 1년에 3번 해외로 나갑니다. 동남아 전문가 됐습니다. 딸들이 여행 가려면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김순자 씨 말씀입니다. 나는 잃을 게 없었어요. 그게 자유더라고요. 70평생 살면서 68세에 처음 자유를 맛봤습니다. 늦었지만 그래서 더 달콤합니다. 매일 아침이 설레요. 늙으면 그냥 노는 게 제일 좋은 이유. 두 번째, 뇌가 젊어집니다. 87세 최영자 씨가 대학 입학했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나이 들어 공부해서 뭐 하나? 졸업도 못 하실 텐데. 의미 없다. 근데 최영자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 하면 바보로 늙는다.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최영자 씨 말이 100% 맞으니까. 나이 들면 뇌가 늙는 게 아닙니다. 안 쓰면 늙는 겁니다. 미국 러시대학교 알츠하이머 연구센터에서는 20년 동안 노인 5,000명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취미 활동 즐기는 노인이 그냥 사는 노인보다 치매 발병률 47% 낮습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특히 새로운 거 배우는 노인. 뇌 나이가 실제보다 10년 젊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뇌를 살리는 겁니다. 생명을 연장하는 겁니다. 반복적인 일상은 독입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TV 프로그램 보고, 같은 사람만 만나고, 이러면 뇌가 잠듭니다. 근데 놀면 다릅니다. 새로운 곳에 가면 뇌가 깨어납니다. 새로운 걸 배우면 뇌 활짝 핍니다. 새로운 사람 만나면 뇌가 춤춥니다. 웃음과 즐거움. 이게 뇌에 주는 최고의 약입니다. 병원 약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거창할 필요 없어요. 골프 배워야 하는 거 아닙니다. 피아노 배워야 하는 거 아닙니다. 동네 공원 산책하며 나무 이름 외우기. 시장 가서 새로운 반찬 만들어 보기. 손주한테 스마트폰 배우기.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72세 박영수 씨.
40년 회계사였습니다. 평생 숫자만 보던 인생이었죠. 은퇴하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소파에 누워 TV만 봤습니다. 영수 씨는 아침에 일어나도 할 게 없었는데요. 우울했습니다. 무기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는 걱정이 됐습니다. 저러다 치매 오는 거 아냐? 6개월 후 정말 영수 씨가 이상했습니다. 깜빡깜빡합니다. 아까 한 말 또 합니다.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어둡니다. 부인이 병원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박영수 씨가 완강히 거부했는데요. 나 안 아파. 그냥 나이 들어 그래. 어느 주말 손주가 놀러 왔습니다. 할아버지 심심하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한번 써보세요. 박영수 씨는 관심 없었습니다. 나이 먹어 그런 건 뭐 하나. 근데 손주가 끈질겼습니다. 동네 고양이 찍어보세요. 귀엽잖아요. 박영수 씨가 마지못해 찍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화면으로 보니 또 다릅니다. 다음 날 동네 한 바퀴 돌았습니다. 고양이가 보였습니다. 찍었습니다. 또 보였습니다. 또 찍었습니다. 집에 와서 사진을 보는데 생각보다 재밌었습니다. 몇 주 뒤 손주가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유튜브 해보세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어요. 영수 씨는 손주의 도움을 받아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고양이 아저씨 첫 영상을 올렸습니다. 조회수 8. 다 가족이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그냥 재밌으니까. 한 달 후 조회수 3,000. 댓글이 달렸습니다. 아저씨 영상 보면 힐링돼요. 매일 보러 올게요. 박영수 씨가 신났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영상 편집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로 편집 강해 봤습니다. 자막 다는 법 배웠습니다. 썸네일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6개월 후 구독자 5만. 1년 후 구독자 12만. 영수 씨는 매일 댓글을 읽습니다. 그리고 답글을 답니다.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가 모자라는데요. 깜빡깜빡하던 게 사라졌습니다. 리모컨 냉장고에 안 넣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놀랐습니다. 작년 검사 결과를 보니 경도인지 장애였는데 올해는 정상입니다. 어르신, 어떻게 된 일이죠? 뭐 하셨어요? 박영수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냥 놀았는데요. 재밌게 말이죠. 늙으면 그냥 노는 게 제일 좋은 이유. 세 번째, 관계가 풍요로워집니다. TV에서 노인들한테 물었습니다. 제일 외로운 순간이 언제냐고. 한 분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명절날,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 많은데 외로운 겁니다. 다들 스마트폰만 봅니다. 밥 먹고 후딱 갑니다. 혼자 설거지합니다. 이게 우리 현실 아닐까요? 한국 노인 10명 중 4명이 우울증을 겪는다고 합니다.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왜일까요? 관계가 없어서입니다. 평생 사람들과 살았습니다. 근데 진짜 나를 위한 관계는 없었습니다. 직장 동료는 이해관계, 자식, 친구, 부모는 필요해서, 아파트 이웃은 체면 때문에. 다 가짜입니다. 진심이 없습니다. 이제는 달라져도 괜찮습니다. 진심 중심 관계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도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 만나는 겁니다. 손주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사실 친구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손주는 큽니다. 크면 떠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인정해 볼까요? 근데 친구는 다릅니다. 끝까지 함께 합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가 재산입니다. 건강보다 중요합니다. 취미 공동체. 이게 마법입니다.
같은 걸 좋아해서 모인 사람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학벌도 안 묻습니다. 돈 얼마 있는지 관심 없습니다. 그냥 좋아서 만납니다. 판단 안 합니다. 평가 안 합니다. 이게 진짜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돈 안 듭니다. 고급 골프장 갈 필요가 없습니다. 동네 공원 게이트볼, 경로당 화투, 도서관 독서 모임. 여기 진짜 친구가 있습니다. 65세 정미란 씨. 남편 따라 20년 등산했습니다. 사실 싫었습니다. 무릎 아프고, 높은 산 무섭고, 근데 못 말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니까, 남편 산악회 사람들 만나야 하니까, 20년을 참았습니다. 남편이 세상 떠났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산악회 사람들 연락 왔습니다. 같이 산 가자고. 정미란 씨가 거절했습니다. 이제 안 간다고. 사실 등산 싫어한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충격받았습니다. 20년이나 따라다녔는데 정미란 씨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거짓으로 살았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미란 씨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근데 산악회는 싫었습니다. 어느 날 문화센터 지나가다 포스터 하나 봤습니다. 시니어 밴드 모집. 악기 못 쳐도 됩니다. 그냥 좋아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정미란 씨가 멈춰 섰습니다. 정미란 씨는 젊었을 때 음악 좋아했습니다. 노래방 가는 게 낙이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잊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음악 싫어했거든요. 미란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 원래 음악 좋아했는데. 미란 씨는 다음 주에 모임에 가보았습니다. 60대 후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 처음이었습니다. 정미란 씨는 키보드 선택했습니다. 도레미파솔 처음 배웠습니다. 일주일에 3번 만났습니다. 서툴기도 하고 틀리기도 했는데요. 근데 즐거웠습니다. 아무도 뭐라 안 했습니다. 잘해야 한다는 압박 없었습니다. 그냥 좋아서 모였습니다. 미란 씨는 밴드 모임에서 6개월 후 첫 공연했습니다. 요양원 봉사 공연. 떨렸습니다. 근데 행복했습니다. 관객들이 박수쳤습니다. 미란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70 가까이 살면서 누군가가 내 연주를 듣고 박수를 쳐준 건 처음이었는데요. 지금은 동네 축제 단골입니다. 밴드 단톡방이 있습니다. 매일 서로 아침 안부 묻습니다. 정미란 씨 말씀입니다. 내 친구들 다 여기 있어요. 산악회 사람들하고는 이제 연락을 안 하지만, 근데 밴드 사람들은 매일 연락합니다. 이제 외롭지 않아요. 할 일이 있고, 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늙으면 그냥 노는 게 제일 좋은 이유. 4번째,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됩니다. 젊은 사람들 요즘 이런 말 합니다. 나는 주인공으로 살고 싶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우리 세대는 그런 말 못했습니다. 평생 조연으로 살았습니다. 남편의 아내, 자식의 엄마, 며느리, 시어머니, 주인공은 항상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배경이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도 괜찮지 않을까요? 내가 주인공이 되어도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인생 사는 겁니다. 60년, 70년 남 위에 살았으면 됐습니다. 이제 물어봐도 될 것 같아요.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뭘 하고 싶지? 나는 누구지? 정체성 회복. 이게 노년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70세 이명숙 씨, 딸이 아이 낳았습니다. 명숙 씨에게 육아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이명숙 씨는 당연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3년 전 시작한 수채화 수업. 이제 막 재밌어지는 참이었습니다. 다음 달 첫 전시회 준비 중이었습니다.
육아하면 못합니다. 고민했습니다. 일주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미안한데, 안 될 것 같아. 딸이 충격받았습니다. 엄마가 왜 그래? 다른 할머니들 다 해주는데? 이명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내 인생이 있어. 그러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이 화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연락 없었습니다. 이명숙 씨는 괴로웠습니다. 내가 이기적인가? 내가 나쁜 엄마인가? 근데 화실 갈 때는 행복했습니다. 그림 그릴 때 제일 행복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이명숙 씨는 딸한테 다시 전화했습니다. 한번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이명숙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미안해. 근데 엄마도 하고 싶은 게 생겼어. 70 넘어서 처음이야. 딸이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몰랐어요. 엄마도 꿈이 있는 줄. 한 달 후 전시회 열었습니다. 가족들 초대했습니다. 딸이 손주를 안고 왔습니다. 이명숙 씨 그림 앞에 섰습니다.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또 울었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몰랐어요.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었네요. 다시 미안해요. 이명숙 씨도 울었습니다. 이제 딸이 이해합니다. 엄마도 사람이라는 걸. 엄마도 꿈이 있다는 걸. 이명숙 씨 말씀입니다. 70 넘어서 처음으로 내가 주인공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찾아서 다행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딸한테 거절할 때 손이 떨렸거든요. 평생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근데 말하고 나니 후련했습니다. 처음으로 내 입으로 내 마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거절해보세요. 내 마음 말해보세요. 처음엔 떨립니다. 근데 하고 나면 후련합니다. 늙으면 그냥 노는 게 제일 좋은 이유. 5번째, 창의성이 폭발합니다. 모세 할머니 아세요? 76세에 그림 시작했습니다. 80세에 첫 전시회, 100세까지 1600점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금 그 그림 수십억입니다. 일본의 시타 키요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65세에 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99세까지 시집 20권을 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창의성은 나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좋습니다. 왜냐고요? 압박이 없습니다. 젊을 땐 경쟁했습니다. 남보다 잘해야 했습니다.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돈 벌어야 했습니다. 이러면 창의성이 죽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릅니다. 그냥 좋아서 합니다.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누가 인정 안 해도 괜찮습니다. 돈 안 벌어도 됩니다. 이러면 창의성 폭발합니다. 경쟁 없는 예술. 이게 제일 아름답습니다. 인생 경험이 작품됩니다. 60년, 70년 쌓인 이야기. 이게 다 재료입니다. 젊은이들은 없는 겁니다. 늦깎이 창작의 특별함입니다. 74세 한기철 씨. 평생 버스 기사였습니다. 중졸입니다. 글이라곤 운행 일지만 썼습니다. 은퇴하고 도서관 갔습니다. 책 많더군요. 시집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나도 이런 감정 있는데, 나도 이런 생각하는데, 나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집에 와서 공책 폈습니다. 끄적였습니다. 50년 운전하며 본 풍경, 새벽 첫 차에 타는 사람들, 밤 막차에 내리는 사람들, 다 사연이 있었습니다. 계속 썼습니다. 한 달에 시 10편. 손주가 봤습니다. 할아버지 시인이세요? 인터넷에 올려보세요. 한기철 씨가 블로그 만들었습니다. 시를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진심이 느껴져요. 가슴이 뭉클해요.
계속 써주세요. 한기철 씨가 신났습니다. 동네 문예지에 투고했습니다. 근데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이랬습니다. 문법이 맞지 않습니다. 표현이 서툽니다. 한기철 씨는 속상했습니다. 3일 동안 시를 안 썼는데요. 근데 블로그에 댓글이 계속 달렸습니다. 왜 시 안 올리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한기철 씨가 다시 썼습니다. 문예지는 잊었습니다. 그냥 좋아서 씁니다. 6개월 후 다른 문예지에 투고했습니다. 이번엔 당선됐습니다. 신문에 났습니다. 74세 버스 기사 시인 등단. 출판사에서 연락 왔습니다. 시집 내고 싶다고. 한기철 씨가 놀랐습니다. 나 같은 사람 시집을? 6개월 후 시집이 나왔습니다. 늦깎이 시인의 노래. 서점에 깔렸습니다. 팔렸습니다. 1쇄 매진. 2쇄 찍었습니다. 한기철 씨 말씀입니다. 평생 마음속에 있던 말들이 쏟아져 나와요. 학교는 안 나왔어도 인생은 졸업했으니까. 75세에 등단했습니다. 지금 77세. 시집 3권 냈습니다. 매일 씁니다. 젊은 시인들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쓰냐고. 한기철 씨가 웃으며 답합니다. 나는 50년 버스 운전하며 인생 배웠어. 너희는 책으로 배우지만 나는 사람으로 배웠어. 이게 내 무기야. 그리고 한기철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떨어졌을 때 포기할 뻔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한다고. 근데 블로그 댓글 보고 생각했죠. 한 사람이라도 내 시를 좋아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늙으면 그냥 노는 게 제일 좋은 이유. 6번째, 돈보다 귀한 시간 부자가 됩니다. 주변 보세요. 돈 많은 노인 많습니다. 근데 행복한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돈 관리하느라, 자식 재산 싸움 중재하느라, 병원 다니느라 시간이 다 갑니다. 한국 노인 빈곤율 43%입니다. OECD 1위입니다. 충격적이죠.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돈 있어도 불행한 노인이 많다는 겁니다. 반대로 돈 없어도 행복한 노인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경제적 여유 대 시간적 여유. 둘 중 하나만 고르라면 시간입니다. 돈 있고 시간 없는 사람. 불행합니다. 돈 없고 시간 있는 사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 큰 행복 찾습니다. 욕망을 줄이면 만족이 커집니다. 검소하게 풍요롭게. 이게 노년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게 돈 많이 안 듭니다. 크루즈 여행? 필요 없어요. 고급 레스토랑? 갈 필요 없어요. 동네 공원 산책. 시장에서 장보기. 집에서 요리하기. 친구와 차 한잔. 이게 진짜 풍요입니다. 67세 최동식 씨. 은퇴 전 연봉 1억이었습니다. 대기업 임원이었는데요. 은퇴하고 국민연금 나옵니다. 90만 원. 처음엔 충격이었습니다. 월급의 10분의 1. 통장 보면 우울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난해졌나? 부인과 싸웠습니다. 돈 때문에. 전에는 안 그랬는데. 마트 가면 짜증이 났습니다. 이것도 비싸. 저것도 비싸. 살 게 없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화분을 하나 놨습니다. 상추에 물을 줬습니다. 싹이 났습니다. 신기했습니다. 한 달 후 상추 땄습니다.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확실히 마트 상추랑 달랐는데요. 계속 키웠습니다. 베란다가 꽉 찼습니다. 상추, 깻잎, 방울토마토. 재밌었습니다. 시골 사는 친구한테 전화했습니다. 밭 좀 빌려줄 수 있나? 친구가 웃었습니다.
너 임원하다가 농사를 짓겠다고 그렇게 친구에게 밭을 한 떼기 빌렸습니다. 공짜였습니다. 씨앗 샀습니다. 몇만 원 심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텃밭으로 출근을 합니다. 회사 다닐 때보다 일찍 일어납니다. 배추, 무, 고추, 토마토 다 심었습니다. 3개월 후 수확했습니다. 트럭 가득. 이웃도 나눠주었는데요. 아파트 경로당에도 가져다 드렸고요. 집에서 김치를 담갔습니다. 딸들도 한 통씩 나누어 주고요. 마트에 안 가도 밥상이 풍성합니다. 최동식 씨 말씀입니다. 돈은 없는데 가난하지 않아요. 통장 잔고는 줄었는데 마음은 풍요로워요. 흙 만지고 햇볕 쬐고 수확하는 기쁨. 이게 진짜 부자구나. 임원할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연봉 1억 받을 때보다 연금 90만 원 받을 때가 더 행복합니다. 이상하죠? 근데 사실입니다. 최동식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임원할 땐 시간이 없었어요. 돈은 있었지만 골프 치러 가는 시간도 아까웠죠. 늘 다음 회의 생각, 다음 보고서 생각. 지금은 시간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뭐 할까 생각합니다. 밭에 갈까? 친구 만날까? 도서관 갈까? 이게 자유입니다. 이게 부자입니다. 늙으면 그냥 노는 게 제일 좋은 이유. 7번째, 죽음 앞에서 후회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호주의 호스피스 병동에 한 간호사 있었습니다. 이름은 브로니 웨어. 20년간 임종 환자 돌봤습니다. 그녀는 수천 명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원하는 분들의 마지막 후회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책으로 펴냈습니다. 그 책은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1위가 뭘까요? 돈을 더 못 번 것? 아닙니다. 건강관리 못한 것? 아닙니다. 정답은 이겁니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걸. 2위는 이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말 걸. 3위. 감정을 솔직히 표현할 걸. 4위. 친구들과 연락하고 지낼 걸. 5위. 내 자신을 더 행복하게 할 걸. 보이세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더 놀 걸. 더 즐길 걸. 더 나답게 살 걸. 이미 늦었을 때 깨닫습니다. 죽기 직전에야 깨닫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안 늦었습니다.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현재를 살아보면 어떨까요? 매일을 선물처럼 살아보면 어떨까요? 이게 후회 없는 삶입니다. 80세 안혜숙 씨. 3년 전 대장암 진단받았습니다. 3기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5년 생존율이 50%입니다.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도 6개월 동안 받았습니다. 머리도 다 빠지고 몸무게도 15kg이 빠졌습니다. 가족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쉬세요. 집에서 조심하세요. 안혜숙 씨가 고개 저었습니다. 남은 날이 얼마나 되는데? 쉬다가 죽으면 억울해. 60대 때 배웠던 라인 댄스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말렸습니다. 몸 상태가 안 좋은데? 넘어지면 어떡해? 암 재발하면 어떡하냐고요? 안혜숙 씨가 웃었습니다. 재발하면 어때? 어차피 죽을 건데. 춤추다 죽으면 여한 없어. 매주 수요일 동네 체육관 갑니다. 혜숙 씨는 가발을 쓰고 립스틱을 바릅니다. 운동복 입습니다. 음악 나오고 춤을 춥니다. 땀 흘립니다. 웃습니다. 안혜숙 씨 말씀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후회 없이 살아야죠. 함께 추는 친구들이 힘이 됩니다. 60대, 70대, 80대 다 있습니다. 다 아픈 데 있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근데 춤출 때는 안 아픕니다.
음악 나오면 다 일어섭니다. 3개월에 한 번 병원 갑니다. 검사를 받으면 의사가 놀랍니다. 작년보다 상태가 좋아졌어요. 어떻게 사세요? 안혜숙 씨가 답합니다. 춤춰요. 매주. 의사가 웃습니다. 그게 약보다 낫나 봐요. 지금 3년째입니다. 안혜숙 씨 말씀입니다. 내가 춤출 수 있는 날까지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80 넘어서 매일이 선물입니다. 처음 암 진단받았을 때 3개월 동안 울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나는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우는 것도 하루, 웃는 것도 하루. 그럼 웃는 게 낫지 않나? 그날부터 춤췄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고 있어요. 의사가 3개월이라고 했는데 3년째 춥니다. 여러분, 노후의 자신을 위해 신나게 노는 7분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어떠세요? 특별한 사람들인가요? 아닙니다. 다 평범합니다. 돈 많지 않습니다. 재능 많지 않습니다. 그냥 허락했을 뿐입니다. 나도 놀아도 된다고. 실제로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은퇴 후 취미 활동 시작한 노인 89%가 답했습니다.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시작하는데 늦은 나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시작할까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음가짐부터 바꿔보면 어떨까요? 놀아도 된다는 허락.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 놀면 안 된다. 창피하다. 죄 짓는 거다. 다 거짓말입니다. 놀아야 합니다. 놀아야 건강합니다. 놀아야 행복합니다. 평생 일했습니다. 평생 헌신했습니다. 이제 놀 자격 있습니다. 죄책감 내려놓으세요. 둘째, 관계를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합니다. 가족 부양. 이제 그만해도 괜찮습니다. 자식들 다 컸습니다. 이제 알아서 삽니다. 여러분 도움 이제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손주 육아.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딸이 서운해 할까요? 며칠 그럽니다. 곧 이해합니다. 안 이해하면 그게 문제입니다. 본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제 아닙니다. 주변 쓸데없는 관계는 정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체면 때문에 만나는 사람, 의무감으로 만나는 사람, 만나고 나면 피곤한 사람, 안녕이라고 해보세요. 인생은 짧습니다. 그런 사람 만날 시간 없습니다. 좋은 사람만 만나세요. 나를 웃게 하는 사람, 나를 편하게 하는 사람, 나를 응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 만나세요. 셋째, 작게 시작해보세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크루즈 여행 갈 필요 없어요. 골프 배울 필요 없어요. 피아노 살 필요 없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동네 산책, 도서관 가기, 카페에서 차 한 잔. 이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혼자 가보세요. 처음엔 어색합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면 익숙해집니다. 그 다음에 뭔가 시작해보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궁금한 거, 해보고 싶었던 거, 재밌을 것 같은 거, 뭐든 좋습니다. 동네 문화센터 가보세요. 프로그램 많습니다. 무료이거나 저렴합니다. 등록해서 나가보세요. 처음엔 어색합니다. 괜찮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한 달 지나면 친해집니다. 넷째, 매일 나를 위한 시간 만들어 보세요. 하루 1시간. 이것만 지켜보세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1시간은 온전히 내 시간. 가족 상관없이, 남편 아내 상관없이, 오롯이 나만의 시간. 이 시간에는 아무도 방해 못합니다.
전화 받지 마세요. 문자 확인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책 읽기, 그림 그리기, 음악 듣기, 멍 때리기, 뭐든 좋습니다. 매일 1시간. 이게 쌓입니다. 1년이면 365시간, 15일입니다. 10년이면 150일, 5개월입니다. 5개월을 오롯이 나를 위해 쓰는 겁니다. 다섯째, 돈 걱정하지 마세요. 노는데 돈 많이 안 듭니다. 진짜입니다. 동네 산책 공짜, 도서관 공짜, 문화센터 몇만 원, 취미 모임 커피값 정도, 한 달 1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여행을 가고 싶다면 저가 항공을 찾아보세요. 게스트하우스 알아보세요. 길거리 음식 드세요. 이게 더 재밌습니다. 고급 호텔 갈 필요 없어요. 비싼 레스토랑 갈 필요 없어요. 그게 행복의 기준 아닙니다. 여섯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거 시작하면 서툽니다. 당연합니다. 창피한가요? 전혀 아닙니다. 60, 70 넘어서 새로운 거 시작하는 거. 이게 멋진 겁니다. 용기 있는 겁니다.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즐겨보세요. 못해도 괜찮습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냥 재밌으면 됩니다. 일곱째, 오늘 바로 시작해보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다음 주로 미루지 마세요. 언제 시작하실 건가요? 내년에? 70되면? 80되면? 그땐 몸이 말 안 듣습니다. 지금입니다. 바로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바로 뭐든 하나를 해보세요. 산책을 나가보세요. 친구한테 전화해보세요. 문화센터 검색해보세요. 뭐든 하나 해보세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습니다. 60년, 70년 살아왔습니다. 충분히 일했습니다. 충분히 헌신했습니다. 충분히 참았습니다. 이제 물어봐도 될 것 같아요.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나는 무엇이 즐거운가? 내일 죽는다면 오늘 뭘 하고 싶은가? 이 질문에 답해보세요. 그리고 그걸 해보세요. 오늘부터, 바로 지금부터 당신의 노년이 축제가 되길, 당신의 매일이 선물이 되길, 당신이 매일 웃으며 살길, 당신이 후회 없이 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 들으신 당신께 다시 묻습니다. 내일 아침 눈 뜨면 무엇을 하며 놀겠습니까? 댓글로 약속해 주세요. 내일 뭐 할 건지. 그 약속이 시작입니다. 그 약속이 곧 당신의 행복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잘 노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곁에서 노후 산책이 힘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